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돈지사 쌍둥이 탐정의 미스터리 추적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5. 이걸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나는 제일 먼저 유나의 말을 떠올렸다. 낳는다는 말을 나는 임신을 포함해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유나가 임신을 자각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건강한 이라는 형용사를 일부러 덧붙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그 의미 그대로 낳는다고 했던 것이다. 미즈코 공양이 임신의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아내는 그 때문에 미즈코 공양을 했다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임신을 알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슈우니치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나를 가리켰다. 내가 듣기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분명 유나인데 주장한다고 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다. 한겨울인데 관자놀이에 땀이 솟아 닦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적당히 해. 미즈코 공양을 계기로 좀처럼 임신이 안 되어 비탄에 빠져있는 아내에게 접근한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적당히 좀 해요. 갑자기 내 바로 옆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미즈키가 두 손으로 탁자를 내려치고는 슈우니치에게 화를 냈다. 뜻하지 않은 사태에 나와 슈우니치는 나란히 할 말을 잃었다. 폭발은 한마디로 그치지 않고 미즈키는 슈우니치 쪽으로 몸을 일으켜 내밀었다. 그동안 그토록 바랐던 아이를 얻어 이제부터 유나씨도 큰일인데 아내를 도와주기는커녕 불륜을 의심하며 이리저리 조사나 하고 다니다니 저질. 무엇보다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카이씨는 내 방에 잠깐 들릴 때도 안절부절 못하는 30이나 됐는데도 한심한 남자예요. 유부녀에게 손을 댈 배포가 있겠어요. 잠깐 미즈키.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요즘에는 왜 이리 울고 싶을 때가 많을까? 나만큼은 아니지만 미즈키의 말에 슈우니치도 타격을 받은 모양이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으면서 반론을 시작했다. 하지만 말이야. 나는 작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딱 한 달 동안 해외에 있었어. 지금 임신 12주라면 나와의 사이에 생긴 아이일리. 10월. 미즈키가 미간을 찌푸렸다. 나도 한 번 더 물었다. 왜 갑자기 10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봐, 웃기지 마. 오늘이 1월 세 번째 주니까 12주 전이며 즉 10월 말이라는 계산이 되지. 슈우니치의 대답을 듣자마자 미즈키는 머리를 감싸고 탁자에 무너져 내린 채 슈우니치의 잘못을 정정했다. 임신 첫 주, 그러니까 계산 시작일은 마지막 생리의 개시일이에요. 수정은 그보다 나중이니까 보통 임신 2주쯤이죠. 당신, 그런 것도 몰라요? 나는 구직 활동에 실패했는데 이런 한심한 남자가 인류회사에 다닌다고 막말을 늘어놓는 미즈키를 말릴 마음의 여유가 나는 없었다. 상당히 성급한 사람이다. 아까 그 계산대로 하면 유나가 임신 2주를 맞이할 때까지는 11월에 들어갈 터이다. 그 무렵에는 이미 슈우니치는 귀국해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가 임신을 깨달았다면 슈우니치의 아이라고 봐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슈우니치의 몸에 기억이 없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지만 불륜을 의심해야 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그토록 난리를 치던 슈우니치는 여기까지 와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창백해져 고개를 숙였다. 그랬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불륜 의심이 없어졌다면 괜찮습니다.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슈우니치는 매달리듯 말했다. 하지만 아까 영수증 일자를 보셨죠?
아내가 한 달 이상도 전에 임신을 알면서 최근까지 제게 그 사실을 감춘 것은 확실해요. 게다가 당신들의 말을 믿는다면 그 사이에 불임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미즈코 공양을 했다는 말이 되죠. 나는 이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에게 물으면 되지 않겠어요? 미즈키가 당연한 제안을 했다. 말투도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야 그렇지만 도대체 뭐부터 물어봐야 하는지. 슈우니치의 대답은 한심했다. 수정 시기를 잘못한 건으로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 다른 사람처럼 변한 슈우니치가 돌아가고 나와 미즈키는 거실로 나왔다. 거기에는 렌이 혼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리드맨드 드래곤을 하고 있었다. 렌의 손가락 움직임에 맞춰 웅웅하고 울리는 징 소리가 시끄럽다. 하지만 슈우니치 씨 말대로 유나 씨의 행동은 이상해. 임신을 알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미즈코 공양을 내게 부탁한 것도. 탁자에 팔꿈치를 대고 손에 얼굴을 올려놓은 미즈키가 중얼거린다. 영수증의 날짜는 미즈코 공양을 한 날뿐만 아니라 미즈키가 영어 회화 교실에서 유나에게 상담을 받은 날보다도 앞선다. 미즈코 공양을 의뢰한 후에 임신을 알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공양을 했다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 그렇지. 새로운 아이를 얻은 것을 계기로 미즈코를 공양해둬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유나 씨는 어디까지나 임신을 위해서라고 말했어. 안정기에 들어갈 때까지 밝히지 않을 생각이었을까? 한 번 유산한 탓에 아무래도 제대로 자랄지 걱정이 되었을 테니까. 미즈키가 말한다. 임신을 했지만 유산의 경험이 뇌리에 스쳤다고 해도 이상할 건 하나도 없다. 남편을 다시 슬프게 할 것 같아 밝히지 않은 것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유나 씨는 아직 안정기는 아니잖아. 임신 5개월이 지나야 겨우 안정기라고 부를 것이다. 내 지적에 미즈키는 탁자에 엎드렸다. 그렇지. 그때 렌의 스마트폰에서 짐승의 포효 같은 소리가 들리고 렌이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혀를 찼다. 아무래도 실수를 한 모양이다. 리듬 게임이라 우리가 얘기하는 통에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렌은 옆 다다미에 스마트폰을 놓고 우리를 바라봤다. 요컨대 그 사람, 임신이라는 것을 알고도 임신을 위해서라며 미즈코 공양을 했다는 말이지? 나는 우리 얘기에 끼어들지 말기를 바랐는데 미즈키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쓸데없는 걱정에 쓸데없는 공양이로군. 렌은 배시시 웃었지만 나는 하나도 웃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일을 앞당겨 법요를 치르는 것을 쓸데없는 공양이라고들 하기 때문에 전혀 재치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됐으니까 그 징이나 계속 치라고, 이 징도라. 하고 대놓고 얘기하려다 나는 그만두었다. 렌이 아버지나 나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다. 단순히 별다른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두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 렌이 말하고 미즈키가 똑같은 말을 한다. 맞아. 그야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뭐라고?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렌이 중얼거렸기 때문에 미즈키와 나는 몇 초 동안 꼼짝도 못했다. 렌이 다시 스마트폰을 집으려 하자 미즈키가 서둘러 빼앗았다. 잠깐. 너, 유나 씨가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짚이는 데가 있어? 어이, 내놔. 내 스마트폰이라고. 애기해주면 돌려줄게. 자, 짚이는 데가 있냐고. 그러자 렌은 어쩔 수 없다는 모습으로
일부러 고개를 들이민 것을 보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분명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했다. 그 유나라는 사람, 임신 시기를 얼버무리고 싶었던 거야. 불륜도 해서 남편의 부재 중에 생긴 아이라.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 가능성은 조금 전 바로 부정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대화를 내는 듣지 못했다. 어쨌든 유나 씨는 지금 임신 몇 주야? 그리고 미즈코 공양은 언제 했어? 렌의 질문에 미즈키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대답한다. 자, 지금 임신 12주로 수정된 시기는 임신 2주째인 11월 초, 그리고 미즈코 공양은 마침 한 달째. 하지만 유나 씨는 슈우니치 씨에게 딱 3개월 전에 미즈코 공양을 했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3개월 전인 10월에는 슈우니치 씨가 내내 해외 출장 중이었고, 잠시 렌은 미즈키에게 들은 정보를 정리하는 것 같았다. 검지를 살짝 움직여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더니 그는 모든 걸 알았다는 것처럼 턱을 강하게 당겼다. 그렇다면 사실은 임신 15주이고 3주를 틀리게 알려준 거야. 그러면 임신 2주는 10월 중순으로 남편은 부재 중이지. 그게 미즈코 공양과 무슨 관계가 있지? 나는 의문을 드러낸다.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민감한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결국 렌의 말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유나 씨가 공양을 한 시기로 남편에게 알려준 시기는 3개월 전 10월 세 번째 주야. 그래서 미즈코 공양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함으로써 남편은 임신이 그 뒤에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랬다. 슈우니치의 말로는 유나는 유독 임신을 놓고 스님 덕분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했다. 렌의 말처럼 유나가 미즈코 공양 시기를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임신이 공양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사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슈우니치는 나와 유나의 사이를 의심했던 것이다. 유나는 현재 임신 12주, 즉 11월 초에 임신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공양 시기를 속이기 위해서는 10월 이전으로 설정해야만 했던 것이다. 다만 실제로 임신한 것이 10월 중순이라면 그보다 먼저 공양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애써 한 거짓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3개월 전에 공양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한 것은 타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짓말까지 할 거라면 굳이 미즈코 공양을 할 필요가 있을까? 미즈키의 질문에는 렌보다 먼저 내가 대답했다. 하지 않았으면 유나 씨는 공양이 어떤 건지 전혀 몰랐을 거야. 실제로 유나 씨는 법사의 경험이 전혀 없었으니까. 슈우니치 씨가 상황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잖아. 바로 거짓말이라는 게 탈로 났을 테고. 게다가 내가 아니라 미즈키는 영어 회화교실에서 유나 씨와 교류가 있으니까 앞으로 슈우니치 씨와 만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지. 그때 미즈코 공양을 했다면 서로의 말이 어긋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하고 나는 생각한다. 역시 유나는 5년 만에 임신을 기뻐하기에 앞서 미즈코를 제대로 공양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요컨대 목적이 다른 데 있더라도 공양을 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슬픔을 정화하고 그녀는 출산에 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승려인 내 바람을 포함한 가설이었기 때문에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유나 씨의 말을 의심한 슈우니치 씨가 우리 절에 오는 바람에 거짓말이 들통나 버렸네. 뭐라고 해야 할까? 렌이 얘기하는 복잡한 진상에 비해 유나 씨의 행동은 어딘가 어정쩡한 것 같은데. 아직도 석연치 않아 하는 미즈키의 발언을 렌은 태연하게 정리했다. 마무리가 아니랬던 거야? 틀림없이.
영수증의 일자를 보면 유나는 임신을 알고 나서 한 달에 걸쳐 그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고 있었다. 미즈코 공양을 치르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시기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백의 한 달이라는 존재는 남편에게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시기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슈우니치가 보는데 영수증을 두는 바람에 의혹을 일으켰다. 마무리가 아니랬다는 말은 말하고 보니 묘하다. 슈우니치가 경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주간일까? 그렇게 임신 기간을 다르게 얘기해도 괜찮을까? 레는 3주라는 기간을 말했지만 슈우니치는 10월을 온통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며 2주에서 6주 정도 유나가 임신 시기를 틀리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 숫자는 크면 클수록 실제 임신 기간과 차이가 생긴다. 반대로 2주로 한다면 결국 유나가 미즈코 공양을 한 시기보다도 수정 쪽이 나중이 되어 버린다. 이 때문에 렌이 3주라고 얘기한 게 틀림없다. 그러나 3주라는 것은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게 아닐까? 이에 대답한 것은 렌이 아니라 미즈키였다.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 무엇보다 그 남편, 수정 시기도 제대로 몰랐잖아. 산부인과에 제대로 따라다닐 인간도 아니고 예정일 계산이 다르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따질 것 같지 않아. 여성만의 날카로운 시점이다. 매정하긴 하지만 동성이 보기에도 아내의 임신을 기뻐하기보다 의심부터 한 슈우니치에게 한심한 남편이라는 이미지를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다. 장기 출장 중인 남편의 부재를 틈타 불륜. 역시 외로웠나 보네. 여기까지 와서 미즈키는 완전히 렌의 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나는 유나의 우아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숨을 쉰다.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야 어떨까?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이것 또한 여성만의 날카로운 시점일까? 사이가 좋다고 해도 거기까지 감쌀 마음은 없는 것 같다. 맞아. 이카이 형, 내가 늘 얘기했잖아. 절 옆에 귀신이 산다고? 렌의 말을 먼저 질러본다. 핵심을 빼앗겨서 보냈는지 렌은 미즈키에게 거칠게 스마트폰을 찾아와 드러내놓고 음악과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징을 쳐대기 시작했다. 어쨌든 확인해 볼 수도 없네. 슈우니치 씨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내 결론에 미즈키도 동의했다. 유나 씨에게 직접 얘기할 내용도 아니고. 모른 척하는 게 부처님이라는 속담이 이토록 어울리는 일이 있을까?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모든 것을 잊으려 했다. 6. 나는 문득 미즈키와 재회했을 때의 일을 다시 떠올렸다. 셋째 누나가 시집을 가는 바람에 절을 나간 작년 2월, 구보야마 집안의 먼 친척에 해당하는 고태가와 집안의 법요가 도연사에서 열렸다. 이틀 전에 눈이 쌓일 정도로 내려 대부분 간토 지방 별표에 사는 집안 사람들이 제대로 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당일은 봄을 연상시키는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법요를 마칠 수 있었다. 별표 일본 본섬의 남동부 지방을 일컫는 말. 그 후에 도연사의 제사 자리에서 나와 아버지도 참가하는 자리였다. 고인이 돌아가신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쓸쓸한 느낌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친척끼리 즐겁게 담소하는 분위기였다. 그런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미즈키의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 그녀의 어머니에게 살짝 물어봤다. 미즈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여러 해가 흘렀지만 좀 더 씩씩한 아가씨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자 어머니가 눈썹을 늘어뜨리며 말했다. 그게 말이에요.
저 아이가 올 봄에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구직 활동에 실패해서 프리터 별표가 될 처지라. 별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나는 가업을 이은 인간이다. 그 말은 곧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소리다. 그러나 요즘에는 구직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틀림없이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말 안 된 일이지만 본인에게 얘기해봤자 들을 마음이 없겠지만 미즈키는 아직 젊으니까 장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예, 저도 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 집도 있으니 앞으로의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저 아이, 어느 회사에도 채용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장 실망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해요. 결혼? 미즈키는 20살이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르다면 빠르다. 애인이라고 해도 그리 오래 사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와 남편이 싸움을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저 아이, 고집이 더 세져서 새해부터 계속 저 모양이랍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멀리서 딸을 슬쩍 바라봤다. 그때 그리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미즈키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제안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우리 도연사도 급히 사람 손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잠깐 괜찮으세요? 내가 미즈키의 어머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그 제안을 전하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야,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부모로서는 안심하지요. 하지만 저 아이가 좋다고 할지. 그다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로 미즈키에게 가서 햇볕이 비추는 밖으로 데려갔다. 정원 구석에 있던 늙은 매화 봉우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미즈키에게 할 얘기가 있어. 매화나무 앞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며 말을 꺼냈다. 미즈키는 불안한 듯 손을 가슴에 얹고 있다. 할 얘기. 저 말이에요. 실은 지금 우리 절에 사람이 필요해. 이제까지 절 살림을 도맡았던 누나가 결혼해서 떠났어. 그래서 혹시 미즈키가 일을 찾고 있다면 우리 집에서 일하면 어떨까 싶어서. 역시 그 제안은 의외였던 듯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미즈키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무리 봐도 너무나 닮은 모녀가 언제까지고 삐거덕거리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도 집안에서 돈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이야. 그 점에서 미즈키는 친척이라 신도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도움이 될 거야. 그렇다고 이런 말을 갑자기 하고 바로 결정하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바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미즈키는 눈을 내리깔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결혼은 이미 부모에게 엄청나게 반대를 받았을 것이다. 빤한 설교라면 이미 지긋지긋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반발을 할 때도 있다. 같은 얘기라도 뜻밖의 사람에게 들으면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까?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본인도 그러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 미즈키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다면 나도 진심으로 축복할 거야. 하지만 내 말이 새삼스러웠는지 미즈키는 바로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있는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 사이를 바람이 훑고 지나간다. 나는 바로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나도 지금까지 독신이라. 미즈키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는 절로 돌아갔다. 마당에 혼자 남겨진 나는 뒷머리를 긁으면서 괜한 말을 한 게 아니었나 하고 반성했다. 그런데 며칠 후 미즈키가 도연사에 전화를 걸어왔다. 부디 저를 고용해 주세요. 씩씩한 목소리로 얘기한다. 너무나 다른 모습에 한방 먹은 나는 사정을 물었더니 요즘 들어 애인이 결혼을 계속 미루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캐봤더니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양다리라는 것을 안 미즈키는 바로 결혼이라는 꿈에서 깨어나 헤어진 연인이 사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살면서 일하게 해주세요. 물론 내가 먼저 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건면에서 자세한 상담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서 산다는 조건은 누나가 살던 방이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급료는 얼마면 적당할까?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유치쿠라는 도시에 와서 사는 것인데 본인은 그래도 괜찮을까? 등등 여러 문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미즈키는 바로 도연사로 와서 함께 살기 시작하고 말았다. 덜렁덜렁한 면을 보이면서도 밝고 상쾌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도연사 사람들도 금방 그녀를 받아들였다. 시간은 빨리도 흘러 그 법요 날로부터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가끔 나 도연사에서 일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녀를 보며 그때 얘기하길 정말 잘했다고 나도 절절하게 생각한다. 그랬던 미즈키가 지금 내 옆에서 결혼은 어려운 거구나 하고 중얼거리고 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는 시간대이다. 아버지는 목욕을 하러 가고 미즈키가 세탁을 끝낸 즈음에 우연히 다시 셋이 거실에 모였다. 그래서 이야기는 다시 사카시타 부부에 이르렀다. 당연하지. 결혼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도 못하고 있잖아. 내가 대답하자 미즈키는 한쪽 눈을 흘긴다.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님이라는 게 수입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잘릴 일도 없으니 요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여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 아닐까? 이카이 씨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여자에게 말을 걸 배포가 없어서지. 네 참, 도대체 이 아이는 1년 사이에 나를 얼마나 깔보게 된 것일까? 그게 아니라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었어요. 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않아? 할 생각이었잖아. 아 정말 짜증나. 그 얘기는 이미 잊었다고요. 미즈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 나름대로 1년 전의 일을 젊은 나이에 일으킨 실수라고 생각할 만큼 성장한 모양이다. 그래도 나를 깔보는 일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미즈키 씨, 결혼하세요? 갑자기 거실의 장지문이 열리고 란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손에 보름달 같은 과자를 들고 오물오물 입을 움직이고 있다. 란, 저녁이 부족했어? 미즈키가 웃음을 거두고 묻는다. 물론 그녀가 준비한 저녁은 모두가 배가 부를 정도의 양이었다. 이것은 살짝 약을 올리는 말이었지만 란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아니요. 미즈키 언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너무 과식하는 바람에 오늘 밤 이 과자를 하나밖에 못 먹겠어요.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후쿠오카의 명과 하카타 토오리몬이다. 우유 향이 가득 나는 반죽에 하얀 앙금이 담긴 만주인데 먹으면 묵직한 버터 향기가 퍼져 서양의 맛이 난다고 할 수 있다. 후쿠오카 명물 중의 명물로 이 절에서는 공약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먹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말할 것도 없이 병적으로 과자를 좋아하는 란이 전부 먹어치우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걸으면서 음식을 먹는 건 좋지 않을 텐데도 과자에 관해서 그녀는 진정 한계가 없다. 그 외에는 오히려 중학생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모범적인데 불가사의한 일이다. 하나밖에? 하나면 충분하지. 렌이 졌다는 듯 독서를 내뱉는다. 라는 상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즈키 씨, 결혼하시냐고요? 아, 아니야. 친구 일이야. 사카시타 부부의 일을 다 털어놓는 미즈키를 나는 말릴 마음도 없었다. 다 있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숨기고 있자니 답답했던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을 늘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좋겠다는 마음을 나와 미즈키는 아마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나쁘게만 해석하는 탓에 유나의 임신을 불륜이라고 결론 내린 렌 자신조차도 미즈키가 마지막으로 렌의 설을 덧붙일 때까지라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라기보다는 입에 과자를 넣으면서 듣고 있었다. 오물거리기를 마치고 보름달 같은 과자가 초승달처럼 변했을 때라는 조그맣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뒤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 이야기, 저는 렌과는 전혀 다르게 들었습니다만. 놀란 사람은 미즈키만이 아니다. 나도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렌이 놀랐을 것이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빨리 얘기해. 임신 시기를 속일 목적으로 어떤 사건의 결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고 싶었다면 미즈코 공양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미즈코 공양은 새로운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즈코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예를 들어 임신에 용하다는 신사를 돌아다녔다고 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다. 그런 미신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은 반면 미즈코 공양으로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신사에 참배를 갔다고 하면 다른 누구도 끌어들일 필요가 없으니 간단하고 실제로 갔다는 증거로 부적 하나쯤 사오면 신빙성도 늘어난다. 신사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어쨌든 임신에 효험이 있다는 무엇이든 좋았을 것이다. 굳이 미즈코 공양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즈코 공양이라면 실제로 했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는 이점이 있어. 렌이 따지고 드는데 나는 냉정하게 반론을 개시한다. 그 점을 원했다면 미즈키 씨와 이카이 오빠에게도 입을 맞춰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돼. 미즈코 공양이 이루어진 나를 남편에게만 거짓으로 알려주는 것은 무의미해. 그렇다면 나는 유나 씨의 불가사의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묻자라는 식 웃는다. 물론 미즈코 공양을 한 결과 임신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죠.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나 씨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미즈코 공양 때문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들은 모두 일제히 머리를 기울였다. 그 모습을 보고 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검지를 입에 대고 내뱉었다. 불천인 신천인, 이라니까요. 7. 딱 일주일 뒤의 주말. 슈우니치에게 받았던 명함으로 연락을 취해 도연사까지 와달라고 부탁했다. 옆에는 유나의 모습도 있다. 부부 사이에 대화 좀 하셨습니까? 본당으로 둘을 불러들이자마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슈우니치는 방석 위에 무릎을 꿇으면서 당혹감을 드러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직... 이게 무슨 일인가요? 유나는 슈우니치가 지난주에 도연사에 왔다는 것조차 모르는 모양으로 여우에 홀린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고 앉아 고했다. 유나 씨,
슈니치 씨는 당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미즈코 공양을 한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헉하고 숨을 삼킨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설명을 부탁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이런지라 그녀를 질책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때 나보다 먼저 내 옆에 있던 미즈키가 유나의 등을 밀어준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었다. 유나 씨, 당신의 진짜 마음을 제대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슈니치 씨도 분명 알아줄 테니까. 유나는 어째서 우리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의아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슈니치의 불안한 표정을 알아차리고는 눈을 내리깔고 중얼거렸다. 시어머님께 첫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어. 어머니에게? 눈썹을 찌푸리는 슈니치에게 나는 옆에서 끼어들었다. 어머님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것은 결코 지금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짚이는 데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슈니치는 나와 미즈키에게 그때의 일을 털어놓았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곧 아버지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철이 들었을 무렵 어머니는 여자 혼자 나를 키우셨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지독한 불교 신도라고 해야 하나, 극단적일 정도로 신심이 깊은 분입니다. 아마도 종교에라도 매달리지 않았으면 젊어 남편을 잃은 괴로움을 견뎌내지 못했겠죠. 나는 늘 어머니에게 좋은 일은 부처님 덕분, 나쁜 일은 신심이 부족한 탓,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현세의 이익을 구하는 일본 불교에서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자 가치관이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을 사람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존재에게 의존함으로써 어떻게든 그 슬픔을 견뎌내야 했던 슈니치 어머니의 반생에는 진심으로 동정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어릴 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사춘기에 들어가서부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아무리 필사적으로 노력해 성과를 거두어도 어머니에게 말하면 모든 게 부처님 덕분이 됩니다. 사춘기의 청소년이란 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누구보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지잖아요. 그럴 때 내 공로를 부처님 덕분에게 빼앗기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어머니에게 반발하는 일이 많아졌고 불교와도 거리를 두었던 겁니다. 슈니치가 토로한 심정 역시 나로서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예전에 어느 고명한 승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은 조상님이 저지른 죄를 갚기 위해 덕을 쌓아야만 하는 절에 태어난 겁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말을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그때만은 지금 장난해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내 조상이 아주 오래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혹은 저지르지 않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왜 내가 태어나 그 죄를 갚아야 하나? 릴레이 경주로 치면 스타트라인보다 훨씬 뒤쪽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 그런 핸디캡을 내가 왜 가져야만 하나? 나도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다. 그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현재의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죄를 감수하고 받아들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마지못해 승려가 된 것은 아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체성 확립에 고민하고 때로는 필사적으로 노력해 어떤 것을 성취해가면서 그 결과로 불도를 선택한 것이다. 슈니치 역시 이른바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돌아다니길 마다하고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책임으로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지난번 슈니치의 호전적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태도를 떠올렸다. 아내에게 불륜 의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원래 불교를 싫어했던 것이다. 그래서 불륜 상대로 제일 먼저 승려인 나를 지목했던 것이다. 유나와 결혼할 때는 그녀의 복잡한 가정사정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로 차별하는 것은 불교의 도리가 아니니까요. 특별히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친정과 연을 끊고 있는 유나에게 지금부터라도 조상님을 잘 모셔라 는 말을 간간히 하셨습니다. 유나는 언제나 싹싹하게 받아 넘겼고요. 조상님을 잘 모시라는 말은 이를테면 성묘를 잘 하라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묘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유나에게는 그것도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사실은 조상을 생각하고 합장만 해도 될 일이지만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가운데 유나의 첫 임신이 있어서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이름에 이일, 자가 들어가는 것 별표를 보고는 아시겠지만 저는 장남입니다. 그보다 사실 외아들이지요. 그러니 어머니에게는 손꼽아 기다리던 첫 손주였습니다. 기쁨도 더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별표 슈우니치, 준일. 이때 슈우니치는 몸속 어딘가에 통증이 내달리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옆에서 유나 역시 뭔가를 꾹 참는 눈빛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유나가 유산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집에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님을 잘 모시라고 했잖니? 라고. 그래선 안 된다. 유산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 모체가 되는 여성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유산한 여성은 한탄하기 마련이다. 거기다가 선조봉양의 말까지 꺼낸 것은 너무나 부조리한 추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며 2번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대로 벌써 5년 동안 절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때때로 편지를 보내지만 제가 답장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말하면서 슈우니치는 당시의 화가 다시 치밀어 오른 듯하다. 이 상태로는 어머니를 용서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겠다. 처음에는 저도 상처를 입었고 시어머니에게서 저를 지켜준 슈우니치 씨에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어머님도 너무나 낙담한 나머지 그냥 말이 튀어나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때문에 남편과 어머님이 연을 끊고 지내는 게 슬펐습니다. 제가 친정과 연을 끊고 지내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피가 섞인 모자에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나는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나는 문득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 쌍둥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까? 피가 섞인 부모와 자식이 살아가면서 영원히 이별을 고한다는 것의 의미를. 유나의 생각과는 달리 슈우니치는 시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미친 듯이 화를 냈기 때문에 가까워지라는 소리를 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나는 몸의 이변을 깨닫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 임신이라는 걸 알았다. 그때 이번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한다. 어머님의 말씀대로 선조봉양을 한 결과로 하면 너무 직접적이고 애당초 저는 집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조상을 꺼낸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어머님이 보낸 편지 중에 최근 저는 그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미즈코 공양 얘기가 적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즈코 공양을 한 덕분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슈우니치 씨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남편이 불교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성묘라도 가볼까? 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싶었지요. 그리고 어머니와 사이도 회복했으면 했고요. 알고 보면 유나가 벌인 일은 실로 간단했다. 미즈코 공양을 한 날이 수태한 날보다 먼저라고 슈우니치에게 속임으로써 공양 덕분에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그러나 영수증 일자를 본 슈우니치가 불륜 같은 나쁜 방향으로 상상해버린 탓에 우리들과 쌍둥이까지 휘말리고 말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유나의 목적을 알려주었다면 우리들도 그녀에게 협력했을 텐데.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의 불화가 불교에 기인한다는 것과 그 해결을 위해 미즈코 공양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아무래도 밝히긴 어려웠을 것 같다. 유나가 고백한 내용은 대부분 란이 간파한 그대로였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빠뜨리지 않고 전한 미즈키의 말 속에서 예를 들어 슈우니치가 흘렸던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감화되어 버렸다. 라는 한마디나 유나가 얘기했다는 스님 덕분이라는 말을 잘 찾아내 진상을 끌어낸 것은 경탄할 만한 일이다. 사람의 선의를 믿는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이를 회복시키려는 유나의 따뜻함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슈우니치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낳아주신 어머니와 연까지 끊었는데 아내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 모자지간의 유대감은 오히려 성가시다. 쉽게 자를 수 없는 만큼 일단 엉켜버리면 푸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누군가 슈우니치의 마음을 풀어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언젠가의 미즈키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은 그 역할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을 손님방이 아니라 본당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유나 씨, 저기에 있는 불상이 뭔지 기억하세요? 나는 수미단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 중 가장 끝에 있는 불상을 가리키며 물었다. 유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조금 자신이 없다는 듯 대답한다. 귀자모신, 이죠. 맞습니다. 그럼 슈우니치 씨는 귀자모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슈우니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순산과 자녀 양육의 신으로 모셔지는 귀자모신인데 옛날에는 자기에게도 아이가 많으면서 사람들의 아이를 먹어버리는 귀신이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가모니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한탄하는 그녀에게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알았느냐 하고 개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고쳐먹은 귀자모신은 석가모니에게 귀의하여 아이를 지키는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슈우니치는 귀자모신상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지금까지 평안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귀자모신에게서 슈우니치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의 마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나는 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난 5년 동안 어머님도 아이를 잃은 슬픔을 어느 정도는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유나 씨의 생각도 그렇고 하니? 유나는 슈우니치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을 깨닫고 슈우니치는 흠흠하고 코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주위를 살핀다. 정말 고마운 설교였습니다. 이래서 불교라는 건 나는 뺨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의 말로 그의 마음을 녹일 수는 없구나. 슈우니치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내진으로 올라가 귀자모신상 옆으로 걸어간다. 우리들에게 등을 돌린 모습이다. 단상에 놓인 상을 올려다보며 그는 이쪽을 보지 않은 채 고했다.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가봐야겠어요. 할머니에게도 태어날 애에게도 필요한 일이니까. 유나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정저한 채 내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슈우니치의 발언에 가슴을 쓸어내린 나는 머리를 바닥까지 내린 유나를 보며 배에 저렇게 힘이 들어가도 되나 하는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8. 남편과 시어머니의 싸움을 놓고 이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해야 하다니. 역시 결혼은 어려워. 현관 앞에서 슈우니치와 유나를 배웅하고 미즈키가 말했다. 겨울 추위를 누그러뜨리는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며 내가 대답한다.
하지만 나쁜 것도 아니잖아. 그거, 이카이 씨가 얘기하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네. 미즈키가 웃었기 때문에 고개를 툭 떨구었다. 어쨌든 나도 미혼이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입덕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남편에게 숨기고 이런 계획을 세우다니. 나는 이번 일이 있기까지 유나 씨가 그냥 얌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친정과 연을 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사실은 아주 강한 여성이었어. 존경스러워. 하며 미즈키는 절절하게 말한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친정과 연을 끊은 경험이 있는 입장이라 남편과 시어머니는 같은 처지가 되지 않도록 생각하는 따뜻함이 있는 여성이기도 하지.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 그러자 미즈키가 나를 보고 놀란다. 이카이 씨, 설마 그거 본심은 아니지? 본심이라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황하는 나를 보고 미즈키는 한숨을 쉬었다. 유나 씨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도 부정은 안 해. 하지만 유나 씨는 앞으로 출산에 애를 키우느라 부담이 커질 거야. 물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느는 것도 사실이지. 그건 맞다. 심 씨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야기를 듣기에 시오니치는 남들보다는 많이 벌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부둘이 생활할 때와 비교하면 소비가 크게 늘게 빤하다. 그래서 유나는 의료비, 공제를 신경 썼던 것이다. 그런데 유나 씨는 친정과 연을 끊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모에게 기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시댁과의 관계를 복원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 두고 싶었다. 그래서 나, 유나 씨를 강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군. 일리가 있다. 여기서도 미즈키의 시점은 현실적인 여성답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마렌도 그녀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아이를 생각하는 어머니는 강한 것일까? 나는 귀자모신상에 합장하는 유나의 진지한 표정을 떠올린다. 그녀의 기도가 수호신에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필시 미즈코도 저 세상에서 부모의 행복을 기원해 줄 것이다. 아무리 어렵다고 얘기해도 미즈키도 결국 결혼할 거잖아? 내가 놀리자 미즈키는 얼굴을 구긴다. 어떻게 할까? 하고는 싶은데. 그러면 도연사를 떠나겠네. 생각하니 조금 섭섭하네. 잠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하시죠. 애써서 이제 절 일에도 익숙해져서 마음도 편안해 나로서는 당분간 신세를 질 생각인데, 어라? 거기서 갑자기 미즈키가 얼빠진 소리를 냈기 때문에 나는 눈을 깜빡인다. 왜 그래? 결혼해도 여기서 나가지 않는 방법도 있네. 뚫어져라 내 얼굴을 쳐다보는 미즈키. 직후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내 얼굴은 붉어졌다. 아니, 그건 일단 나는 미즈키를 맡고 있는 입장이고. 훗, 우하하하하. 미즈키가 배를 움켜쥐고 웃기 시작했다. 아, 정말 웃기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다니. 이카이 씨, 정말 놀리는 보람이 있다니까. 너무 웃어 눈물까지 닦아대는 미즈키를 보면서 나는 또 다시 얼굴을 붉히고 말았다. 20살의 아가씨에게 우롱당하고 많은 것은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직도 수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오늘 정도는 감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실컷 울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